과거에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썼던 지도인데 6개 대륙만 표기를 많이 했었어요. 남극은 요 밑에 있는데 요건 많이 잘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5대양 7대륙이라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남극이 과거에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어요. 북극과 달리 남극에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어가지고 5대양 6대륙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지금은 남극에도 1년 내내 연구원들이 항상 상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양 7대륙이라고 남극이 추가돼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부터 남극에 이제 연구원들이 진출을 해서 지금 약 37년 정도 됐죠. 37년째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에 지금 장보고과학기지, 세종과학기지 이렇게 두 개를 운영 중이긴 한데 지금도 제3기지, 대륙기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 또 남극점까지 우리가 남극의 가장 중심점까지 걸어갈 수 있는 K-루트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K-루트 탐사대들이 매일 걸어가고 있어요. 매일 걸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뒤에 아까 어떤 친구가 요 질문도 관련해서 주셨는데 이것도 이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남극이 얼마나 큰 땅이냐, 얼마나 큰 곳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남극을 한 제주도만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남극은 요 한반도, 즉 북한과 남한을 친 면적의 약 67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남극을 대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프리카나 남미에 비해 맞먹고 오히려 아프리카보다 조금 더 큰,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아무튼 세종과학기지는 지금 요 부분에 있고 저희가 장보고과학기지는 요 옆에 요 로스해 해역에 있고 지금 대륙기지 건설을 요 극지방 중간 지점에다가 하려고 여기부터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연구진들이. 왜냐면 남극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크레바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선생님이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고 왜 위험한지를 같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바스 얘기를 해서 말인데 남극에 얼음들이 있잖아요. 얼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남극의 얼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도 같이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극지방 하면은 보통 두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극지방 하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북극이고 하나는 남극이겠죠. 요 왼쪽이 북극, 오른쪽이 남극인데 보통 우리가 65도, 경도 65도 아니죠. 위도죠, 위도. 위도 65도 이상이 되는 곳을 극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위도 65도 점, 뭐, 그거는 이제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단체라고 그럴까요? 그곳마다 조금 그 기준점이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65도 이상을 극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남극 대륙은 거의 대부분이 65도 이상이기 때문에 대륙 전체가 극지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요 컬러로 보면은, 북극과 남극이 가지는 좀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북극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땅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고요. 자, 남극 같은 경우에는 땅을 큰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다시 북극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북극은 땅들이 요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막힌 호수까지는 아니겠지만 호수와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온화한 바다예요. 자, 사방이 대부분 막혀 있죠, 바다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조금 온화하고 겨울철이 되면 요 바닷물들이 많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요 빙하들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들이 이렇게 다시 물의 면적이 넓어지고요. 근데 반면 남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는 땅 위에 그냥 계속 눈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들을 다 파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땅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최종적으로 이런 노란색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북극과 비교를 해보면 북극점, 요 꼭지점, 선생님 마우스 커서 있는 부분, 요 꼭지점을 만약에 북극의 겨울철에 얼음이 잔뜩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요 얼음들을 결국에 다 깨고 들어가다 보면 요 바닷물이 나오는 거고요.
남극 같은 경우에 요 꼭지점에서 이 눈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노란색 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런 특징점 때문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자, 남극 같은 경우에 요 파란색 바다 부분이 제트 해류라고 해가지고 얘가 남극 대륙 주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차가운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구가 돌면서 이 유체인 물들은 돌아가는 속도가 좀 다르겠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우리 컵을 이렇게 컵에 물을 담아놓고 컵만 빠르게 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물은 컵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속도로 또 다른 형태로 돌게 되겠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결국엔 돌게 되는데 요 제트해류가 요 생물들이 이동하는 루트를 차단을 해요. 자, 다시 북극 같은 경우에는 요 바닷물이 얼게 되면은 여기가 육지와 같이 마치 육지와 같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대륙에 살고 있던 애들이 이 빙하를 건너서 여기까지 진출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살던 애들이 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북극곰인데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산 불곰과 이제 교배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잡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잡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 대형 포유동물들이 북극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적들도 되게 많고 야생의 생태계가 갖춰지게 돼 있고 또 북극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에스키모나 이누잇 같은 원래 원주민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북극에 착해서 거주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 제트류 때문에 생물들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애들이 이런 펭귄이나 또는 대형 해양포류, 고래나 뭐 바다사자 이런 애들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요 남극의 이 해안가 주변에 거의 99%가 몰려서 살아요. 정작 많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남극 대륙 중심부에는 포유동물이나 뭐 조류나 이런 애들이 생물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생물 다양성이.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살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글로 정리를 한 건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고 남극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으나 지금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대양 칠대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북극과 남극 중에 어디가 더 추울까요? 다 남극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남극이 더 추워요. 남극이 보통 온도로 따지면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북극 같은 경우에 영하 35도, 40도, 남극 같은 경우에는 55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왜 차이 나는지도 알아요? 대륙이라서 대륙이라서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북극 같은 경우 아까 바다라 그랬잖아요. 북극점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다다 보니까 바닷물은 대략 검푸른 색을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근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땅 위에 눈들이 쌓여 있는 거다 보니까 눈과 얼음은 보통 하얀색을 띠고 있죠. 그 빛을 많이 산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많이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북극이 조금 더 따뜻한